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띠, 누가 대박이 날까요? 오늘은 개띠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옷을 합이 들어오기도 했지만요, 우리 개띠분들이 정말 승승장구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축하드리는데, 우리 개띠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개띠분들이 정말 하늘의 천운이 열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2026년 병오년에 대박 운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되셔야 돼요. 그죠? 이럴 때 잘 안 되면 언제 잘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안 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정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이라 하면요, 붉은 말이죠. 붉은 말, 불의 해. 이게 다 강하다는 의미잖아요. 불이 강한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이 되는데요. 이 붉은색을 띤 말만큼이나 운의 기운이 강하다. 그 강한 기운을 개띠분들이 다 받는다 이거죠. 그 기운을 다 받아서 발전을 하시고 성공을 하신다 이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장하시고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말처럼 앞만 보고 달리셔야 됩니다. 정말 옆에 뒤에 볼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정말 준비되셔서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만 그 기운이 와서 성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운만큼이나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개띠분들은요, 확장과 성취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확장을 하셔도 좋고, 그로 인해서 성취도 되시는 한 해가 되겠다 이거죠. 또 직업, 재물, 인연운 모두 상승 기운입니다. 모두 상승세를 탈 것 같아요. 리더십과 협력 능력이 빛을 발할 시기이다. 우리 개띠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뒤처지지 않고 앞에 진두지휘 앞에 서서 이렇게 빛을 발하겠다 이거죠. 그 대신에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과로와 감정 충돌이 있겠다 이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고 너무 내가 앞장을 서면 감정 충돌이 생겨서 시기 질투, 어떠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주의는 좀 필요하다 이거죠.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면 과로를 하게 나름이고, 또 과로를 해서 심신이 필요하면 신경질도 나고 어떤 트러블도 생기겠다 이거예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정말 괜찮은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병오년에 이 불기운이라고 했죠. 뜨거운 이 불의 기운은 개띠분들의 성실함과 결합을 해서 도약과 명예, 이 기운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겠다. 다만 이 불의 기운이 과하게 되면 고집이나 과로, 관계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지 말자 이거죠. 균형이 좀 필요하겠다. 균형을 좀 지키셔라 이거예요. 재물운이나 직업운을 보자면요, 승진, 프로젝트 리더, 커리어 전환에 유리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개띠분들 중에서 1970년도 57세가 되시는 경술생 개띠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술생 개띠분들은 57세가 되시는데, 병오년에 57세라 함은 그 대운이 들었다는 건데 10년 대운이 들었거든요. 이 10년 대운은 말 그대로 10년에 한 번씩 와서 10년간 흐름을 잇는 대운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성주 대운이라는 운이 들었습니다. 문서로 발복을 하셔야 돼요. 경술생 개띠분들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10년 대운인 성주 대운으로 인해서 사업 확장이나 리더십 발휘에 좀 적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 독단은 피해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라 하는 말씀을 당부로 드립니다. 다음은 1982년 45세가 되시는 임술생 개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외부 노출도 커지고요, 그로 인해서 성과도 커지는 시기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직이나 승진에 유리하실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직을 해볼까? 어디 좀 다른 데로 옮겨볼까? 내가 다른 걸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2026년 병오년에 과감히 한번 행동으로 옮기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1994년 갑술생 개띠분들, 33살이 되시죠? 이 갑술생 개띠분들은 연애운이 굉장히 상승되는 걸로 보여져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애운도 좋고 결혼운도 크게 좋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급한 결정은 좀 피하셔라. 내가 오늘 만났는데 막 바로 결혼 생각하고 바로 뭘 막 뚝딱뚝딱 해버릴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급하게는 결정하지 마셔라 이거죠. 좀 신중을 고려해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58년생 69세가 되시는 무술생 개띠분들은요, 아홉수이기도 하지만은 이 배우자와의 이제 생활 패턴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로 인해서 좀 갈등이 고조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대화도 필요하고 좀 타협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1946년생 81세가 되는 병술생 개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자산 재정비를 좀 하실 때가 왔고요. 대신에 이제 어떠한 금전이 생겨서 과한 투자를 하시려고 이렇게 몰빵을 하시거나 어디에 돈을 막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잘 짚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한 투자는 손재수로 다가옵니다. 1982년생 45세가 되시는 임술생 개띠분들은요, 성과는 반드시 이제 이 문서화, 숫자화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막 추진함에 있어서 대충 하거나 어떤 문서를 남기지 않고 숫자로 남기지 않으면 그게 손재수로 올 수 있겠다. 실패수로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화로 잘 남겨라. 숫자로 잘 남겨라 이거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마가 따라요. 그죠? 어떠한 내가 막 일을 하고 잘 될 것 같고 막 승승장구하는데 항상 마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을 하시는 게 정말 성공하실 분들은 그런 걸 잘 구별을 하시죠.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음은 이제 1970년도생 57세가 되시는 경술생 개띠분들인데 이분들은요, 좀 위장, 간, 스트레스성 불면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정말 대운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개띠분들 중에서 탑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으십니다. 정말 대운이 많이 크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대운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운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다고, 운이 들었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운입니다. 좋다는데 다 좋지 않아요. 지나보니까 좋지 않았는데 나는 좋은 게 없던데 그분들은 어리석으신 거죠. 운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게 돼서 그게 내 운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사주가 좀 좋으신 분들, 사주팔자가 좀 탄탄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가만히 모르고 지내도 그냥 잘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운이 약하신 분들이 많죠. 이렇게 운이 약하신 분들은 운이 좋을 때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운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1970년에 태어나신 57세가 되시는 경술생 개띠분들 중에서는 제일 운이 좋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82년생 45세가 되시는 임술생 개띠분들도 운이 참 좋으시고, 또 81세가 되시는 병술생 개띠분들,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운이 좋게 들어오셨습니다. 58년생 무술생 개띠분들이죠. 69세가 되십니다. 이분들은요, 조금 혈압, 그리고 혈당, 관절 관리가 좀 필수로 작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46년생 81세가 되시는 병술생 개띠분들은 심혈관, 소화기 기관이 조금 약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불의 기운이 세서 그래요. 이 병오년에 불의 기운이 너무 과하다 보니 뜨거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심혈관이나 혈압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소화기가 타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만큼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2026년 병오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하늘에 운이 온다. 그죠? 천운이라고 하죠. 하늘의 운이 온다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말이 필요가 없죠. 이제 뭐 게임 오버예요. 그죠? 정말 개띠분들은 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걸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 반드시 성과를 내시는 한 해로 만드셔야 됩니다. 노력도 하셔야 되고 앞만 보고 달리셔야 되고, 그죠? 말처럼, 그런 붉은 말처럼 앞만 보고 강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하게 작용을 하는 한 해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을 반드시 본인 걸로, 내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6년 병오년에 대박 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응원합니다. 개띠분들 앞으로도 더더욱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분들 성향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원숭이띠분들 대체적으로 재주가 많으시죠? 원숭이의 재주, 그죠? 재주꾼이 많으시고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끼를 활용을 잘 하셔야 원숭이띠분들은 성공을 하시는데요. 이렇듯 임기응변에도 강하시고 재치가 많더라. 이 원숭이띠분들이 참 임기응변. 그래서 영업직도 잘하시고 사람 상대도 잘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띠분들이요. 이렇게 총명하시고 또 오지랖이 넓으시죠?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낄 때 안 낄 때를 좀 잘 가리셔야 되는데 너무 오지랖이 넓고 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약해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분들은요. 이렇게 불교와 인연자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조상대우나 이렇게 대우를 하시면서 풀어가시면서 불교의 연을 짓고 이 조상의 연을 짓고 이렇게 인연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사셔야 잘 사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원숭이띠분들은 말 그대로 재주와 재치, 끼가 많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많으세요. 이 팔방미인은 뭐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참 고생은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너무 이것저것 재주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뭔가 한 우물을 파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재주는 많다 이거죠. 재능은 있다 이거죠. 근데 뭔가에 한 가지에 성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것도 조금 하다가 이것도 조금 잘 되고 저것도 조금 잘 되고 근데 뭔가 하나를 크게 이루는 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성공을 하십니다.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해도요, 고생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오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원숭이띠 분들은요, 초년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형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죠. 이분들이 56세 가을부터 사실은 운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게 희한하게 나가는 삼재에 드셨다는 거죠. 이분들이 55세, 56세, 57세의 삼재에 해당이 되셨는데 이 삼재에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운이 들으셨다 이거죠. 근데 이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들어온 성주 대운이라는 10년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엎치락 뒤치락 좀 어렵죠. 55, 56, 57세에 삼재를 겪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 삼재에 나가는 삼재, 끝나는 삼재, 57세에 대운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치고 들어왔어요. 그쵸? 이게 좋고 나쁨이 막 얽히고 설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나쁜 건 티가 나도 좋은 건 티가 잘 안 나죠. 여러분들, 나쁠 때는 참 그 티가 잘 나요. 그죠? 뭐가 하나 잘못되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는 일들은 참 티가 잘 납니다. 근데 내가 뭐 잘 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 발전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나중에 잘 된 다음에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55세.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렵게 요 몇 년을 지나셨습니다. 이 상반기에 이분들이 되면서 이제 삼재바람은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내가 삼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이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재가 딱 끝났으면 딱 해결이 돼서 뭔가 확 터져야 되고 뭔가 확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뜨뜻미지근했다 이거죠. 이게 언제 좋은지 언제 나쁜지를 잘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못 느끼죠. 운이 오는 건가? 운이 나가는 건가? 지금 뭔가 나쁜 게 나를 치는 건가? 아니면 다 간 건가?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점사를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으신 거예요.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삼재팔란 끝나면서 좋아질 듯 했지만 뭔가 발목을 잡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59세까지 좋아질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가야 될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야 내가 59를 잘 살려야지만이 이 운으로 갖고 또 몇 년 산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때가 매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대운을 못 받으신 분들 혹은 대운을 받으셨어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어떤 운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다들 운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거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적어도 어떤 운을 내가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운에 따라서 행해지는 게 모두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내가 좋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을 잘 살려야 된다 이거죠. 제가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하고 인연자가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점도 많다 이거죠. 꼭 하나를 놓치고 가요. 그죠? 그리고 뭔가 재치 있고 끼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뭔가 끝을 못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뭔가 정성을 들여도 하다가 말고, 그죠? 뭔가 해도 하다 말고, 뭔가 그런 게 성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좀 끝을 맺어야 성공을 하고,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끼만으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말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죠? 중요한 때인 거예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이제 젊었을 때 1년과 많이 다릅니다. 그때 1년보다 지금 1년은 뭐 젊었을 때 한 10년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죠. 내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운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운이 들어올 때는 변화가 많이 생겨요. 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사람도 운이 되고 직장도 운이 되고 어떤 이사도 운이 되고 그죠? 내가 뭐 돈만 버는 게 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누군가에게는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의 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운이거든요. 좋은 것만 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발복시키고 다스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운이 들어오셨을 때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움직이게끔 되더라고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다가도 운이 들어오면 뭔가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지금까지 용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 막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붙어요. 귀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운이 들어오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 자세부터 주위 환경부터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걸 잘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쵸? 그 운을 알아채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센스가 좀 강하시더라고요. 잘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도 이 시점에서는 잘 알아채셔서 정말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인수가 들어오시겠어요. 귀인수가 들어오셔서 근데 이제 그 귀인을 잘 가리셔야 돼요. 옥석을 가리듯이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올 건지 내 뒤통수를 치러 온 사람인지 좀 잘 보는 눈을 잘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 변동도 많으시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직장의 이동이 없으면 어떤 사업의 이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이사라도 하겠다 이거죠. 이사수라도 들어온다. 그거는 좋은 이사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셔도 좋다. 하지만 이사를 하실 때에는 터를 반드시 짚어보고 가셔라. 터의 기운도 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가리셔야 되는데 인덕이 없으셔서 이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배신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왔는데 배신당했어. 운이 들어왔는데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걸 잘 가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잘 가리시는 게 관건입니다.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누가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렇게 100점짜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가리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올해는 사업의 확장, 동업 할 때 이제 특히 사람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사기나 투자 이런 손실을 좀 막으셨으면 좋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삼재 때 굉장히 힘드시다가 삼재가 끝날 무렵에 조금 좋아질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아지지 않다가 이제서 조금 운이 발복하는 운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운을 좀 발복을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히는 게 뭐냐면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좀 과부팔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래비 팔자, 남자는 호래비 사주, 여자는 과부 사주, 이런 말씀 있죠. 그런 고신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신 자체의 그런 사주에 그렇게 조금 배우자 운이 약하세요. 그죠? 근데 배우자 운이 약할 때에는 어떤 방편을 또 쓰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좀 미리 막아서 살풀이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나이 때에 이런 또 운이 작용을 할 때에는 사람이 나가는 것도 운이고 들어오는 것도 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이라는 거는 나쁜 것도 운이고 좋은 것도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쵸? 이혼이 될 수도 있어. 괜한 걸로 싸우다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혼자이신 분들 아니면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혼인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작용이 사람에 나가고 들어오는 걸로도 있겠다. 인연자로도 작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제가 매일매일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운을 잘 발복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방법이니까요. 무당이 하는 말이라고 헛들어 듣지 마시고 운을 잘 발복시켜서 지금까지 많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 날이 올 때에는 또 이렇게 내가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만에 지금 들어온 운이잖아요. 삼재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끝나면서 지금 거의 3, 4년, 4, 5년 만에 들어온 운입니다. 이 소중한 운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셔서 운을 발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